난 쫓겨나다시피 전학 가고 엄만 일하던 데서 잘리고. 너 알긴 아냐? 너 때문에 지금 개망했다고. 너 때문에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대체. 결국 무죄를 주장하며 기나긴 싸움을 선택한 현수. 난 그만 빠질 테니 뒷일은 현수 씨가 알아서 하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 현수는 또 두식이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담배 좀 구해 엄마. 제가 목젖에 박아본다. 날카로운 칫솔이 무서웠던 현수는 중환에게 받았던 영치금으로 지태에게 담배를 구매합니다. 담배 안 태우는 줄 알았는데. 세 갑이 필요하지만 담배는 한 갑에 20만원, 두당 하루 한 갑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갑 더 줘라. 구하기가 어려워서. 겨우 구한 두 갑을 건네지만 내고 없는 두식이한테 줘 터지고 매일매일 악몽을 꾸며 극한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영치금을 요구하는 현수.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그래. 당장에 보내줘야지. 근데 현수야, 일단 급한 대로 30만 원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내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괜찮겠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보내준 영치금으로 담배를 구매하지만 이번에는 이자가 없다며 현수를 때리는 걸로도 부족해서 강간범 손이 이리 고화가 되겠나? 라이터로 현수 손에 타투를 만들어 주던 중 지태를 보고 호다닥 자리를 피합니다. 치료받고 나온 현수를 식당으로 데려온 지태는 현수에게 사과하라며 두식의 기강을 잡습니다. 이제 분위기 파악이 좀 되지. 내가 잘못했다. 내 진짜 잘못했다. 내 너무 형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다시 안 그랬으면 내가 용서해 주셔서 사과는 하더라도 대가는 치러야지. 현수보다 더 고통스럽게 손을 찢어줍니다. 안팎으로 많이 시끄럽네. 징벌방으로 데려가. 두식이가 징벌방에서 울분을 토할 동안 미경은 현수의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대로 손 떼는 건 여러모로 그림이 안 좋지. 미경은 사건에 손을 떼지만 수진에게 현수를 맡겨봅니다. 왜? 자신 없어? 모르지 또. 재판이라는 게 원래 비비고 볶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중환을 찾아가 공동 변론을 부탁합니다. 3,500으로 하죠. 김현수 부모님도 5천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하셨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3,000. 더 이상은 쇼 붙일 생각하지 말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현수 부모님이 아니라 서 변호사한테 직접 받을 겁니다. 계약금 50% 선납에 일시불로. 좋아요. 수진은 이미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번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안 해보셨어요? 한 3번 망쳐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 현수를 찾아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중환. 사인해. 지금부터 내가 네 변호인이다. 현수는 고민도 하지 않고 중환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지금부터 내가 좀 뛰어볼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 응? 이거 아주 긴 싸움이야. 한 줌 희망이라도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으면 안 돼. 중환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온 현수는 지태의 부름에 또다시 달려갑니다. 네 여동생 학폭에 엮여서 전학 갔고 네 아버지는 국가수의 택시 압류당해서 지금 배달 일 하고 계신다. 너 협박하려고 알아본 거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사이 계속 사건에 대해 파헤쳐보던 중환과 수진. 나도 당신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좀 그 여보 소리. 뭔데? 사건 현장을 함께 봐달라고 전처 정화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이기면야 좋겠지 뭐. 아니 나 변호사님만 믿고 왔는데. 아니 난뭘 나만 믿고. 아니네. 왔어? 짐씨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정화.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당신답지 않게? 그러게. 정화는 현관 말고도 손쉽게 열리는 문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 사이 백신 패스도 필요 없는데 팔에 주사를 맞는 현수. 진통제다. 심부름 좀 해줘야 돼. 넌 그냥 어깨 달구로 병원에 가서 자연스럽게 치료만 받고 나오면 돼. 잠깐 빼놓으면 병원에서 다시 맞춰줄 테니까. 무슨 레고 조립하듯이 현수의 팔을 비틀어 버리고 현수는 병원으로 나와 검사를 받습니다. 심호가시고 살짝 아프실 거예요. 자, 심호가시고. 어깨부터 팔까지 붕대를 꼼꼼하게 감고 돌아온 현수는 지태한테 바로 붕대를 압수당합니다. 수고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심부름 말이냐?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안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찐사랑인 줄 알았던 지태는 사실 마약이 필요했고 최근 공급책이 끊겨 현수를 이용해 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김현수 주장 사실 같은데? 혈중 알코올 0.12에 LSD, 케타민 이 정도 약물이 한 번에 섞이면 발목을 썰어가도 모르거든. 근데 당신 왜 움직인 거야? 뭐가?
김현수. 그 친구 뭐가 당신을 움직인 거냐고. 에이, 뭐 있겠어. 돈이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착한 현수 덕분에 오랜만에 정아랑 좋은 시간을 보낸 중한. 다음날 또다시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현수에게 새하얀 셔츠를 건네는 지태. 엄마가 셔츠 준비해 주셨어요. 지태의 마음도 모르고 셔츠를 거절했지만 하필 죄수복다운 파란색 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준비해 야, 파란색은 죄수복이야. 뭐해 얼른 안 벗고. 좀 사정 좀 봐줘요 좀. 옷을 갈아입고 곧이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 김현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거짓말 탐지기에도 불응했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는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부정하려 들 것입니다. 반응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시선도 돌리지 말고. 증거 논리 판례보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중한. 경찰이 취합한 증거에 허점은 없을까요? 피고는 너무나도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피고는 대체 무슨 이유로 처음 만난 여성을, 그것도 13번이나 칼로 찌르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검찰의 주장이 마땅히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자리는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피고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이며 범죄 사실의 증명은 변호인이 아닌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루미노를 뿌려 확인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현수의 사진과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태희. 피해자 홍국화양의 혈흔입니다. 다른 사람의 혈액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50억 분의 1 확률이죠. 현수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그날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기엔 현장에 남긴 증거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과연 피고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적극적으로 범행의 흔적을 훼손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상황에 당황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이처럼 허술할 수는 없겠죠. 사전에 도움을 요청한 법의학자 친구를 증인석에 앉히며 태희는 현수가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에 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하신 증거들은 피고가 직접 홍국화양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직접 증거라면 피고인의 손바닥 상흔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던 자상이 국화를 살해했을 당시에 난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기가 척추뼈에 박혀 미끄러져서 유발된 자상입니다. 피고,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 사진,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없어 보입니다. 중환은 현수의 혈액으로 확인한 약물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키 175에 70kg인 성인 평균 남성이 술과 함께 이 약물들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알코올과 섞이면 의학적으로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심각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피고가 사건 당일의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겠군요. 피고인이 섭취한 약물이면 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 심신상실의 상태. 다시 말해, 피고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뜻이네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증거에 제대로 반박한 중환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태희는 배심원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장 검증에 응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공판에 왜 또 일을 치워요?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 검증은 검찰과 배심원들의 정당한 요구 절차죠. 판단은 배심원의 몫이고요. 모든 배심원들의 찬성으로 현장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 그 집 안 가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될 선이야. 이거 거부하면 배심원들이 안 좋게도 볼 거고. 경찰과 현수, 배심원과 기자들이 모여 현장 검증을 시작합니다. 야, 괜찮아. 쫄지 마. 들어가자. 이 현장 검증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연극 같은 거야. 가능한 가장 자극적인 연출로 널 흔들어댈 텐데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연극이다 생각하고 지켜봐. 상범은 미리 짜맞춘 스토리를 최대한 자극적으로 이어갔고 현수는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좀. 아이 뭐 하는 거야? 야야야야 숨쉬어. 결국 현수가 쓰러져 현장 검증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면상에다가 미친 듯이 후레쉬 터뜨리는 게 그게 기레기 아니면 뭐야? 투철한 직업 정신이지 그건. 오늘 밤에 이상 없으면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빌라이저 꼭 챙겨가세요. 상범은 쓰러졌던 상황마저 현수의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가면을 벗기는데 바친 세월만 30년. 이제 현수 네 하나 남았다. 오늘도 현수의 재판이 있지만 알레르기가 올라온 중환 대신 수진이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하필 재판 중에 울리는 수진의 휴대폰. 죄송합니다. 수진은 당시 현수의 음주 단속을 진행했던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 긴급 체포 명령이 없이 이미 동행해 심지어 현수를 현장까지 데려갔다는 사실로 경찰을 압박했고 태희는 현수를 경찰서까지 이송시킨 다른 경찰을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여자애는 죽었나요? 저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나중에 피고 자켓에서 흉기가 발견되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일종의 확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을 했다는 뜻이네요. 예.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여러모로 곤란하니까요. 피해자를 걱정한 마음에 나온 말은 아닐까요? 글쎄요. 그 걱정 어린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블랙박스를 재생했고 살인사건으로 로또 번호를 맞춰본 추잡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로또 번호를 맞추셨네요. 모든 걸 성공적으로 논파한 수진. 태희는 마지막으로 현수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증인석에 앉힙니다. 전학은 좀 과한 처사 아닙니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현수가 친구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싸우다 이가 부러지고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반대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던 현수. 아버지가 택시 기본요금 300원 올리겠다고 파업을 하셨는데 그 친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300원 때문에 파업한다고. 현수는 그 뒤로 300원이라고 불리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학교 측엔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이걸 아버지가 아시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수였죠. 제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으로 법정에 선 날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4년의 학사과정, 3년의 로스쿨, 그리고 8개월간의 수습. 그동안 수십 번의 모의 재판을 거쳤음에도 실수를 저질렀죠. 음주 측정 시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찰, 살인사건으로 로또 번호를 조합한 경찰,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해서 폭행을 저지른 아들에게 우리가 과연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검찰은 오늘 이 법정에서 범행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피고인의 도덕성을 스크래치내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여자애는 죽었나요? 과연 이 한마디로 피고의 유죄를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현수를 변호한 수진. 중환은 현수에게 침실에 있던 과일과 술, 그리고 함께 있을 거로 추정되는 칼에 관해 물어봅니다. 현수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일까? 그 칼은 주방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효정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는 중환. 이래저래 친구년이랑 동거했는데 지난주에 대판 싸우고 손절했어. 사건 발생 일주일 전까지 함께 동거했다는 효정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마약을 제공한 거 아니면 같이 하셨겠지. 근데 아무리 왁싱샵 가서 털 밀고 염색 탈색에 아주 지랄 예명을 해도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그거 다 걸립니다. 중환은 효정이 입을 열게끔 천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년간 함께 동거하다 사건 직전에 싸우고 절교하고 마약을 제공하진 않았어도 함께한 건 사실이고 이 사건 경찰이 제대로 풀었으면 윤여정 씨가 제1용의자야. 알아? 아무리 싸우고 절교했어도 말이야. 2년을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죽었는데 아직 그 집에 물건도 남아있고 근데 한 번도 안 갔다? 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은 가볼 것 같은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죠. 범인이거나 아님 범인을 알고 있거나. 결국 중환에게 입을 연 효정은 마약을 제공했다는 기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칼도 잘 쓰시네, 엄기종 씨. 경찰이세요? 북한랑 거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뭘 거래합니까? 그날 밤 만나긴 했는데
약은 거래 안 했다. 아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홍국화 살인범으로? 중환이 녹음 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효정과 신나게 통화한 기종. 핸드폰을 두고 갔네. 그 사이 교도소에는 법무부 감찰관인 형목이 등장합니다. 지난 한 달간 외부 진료 나간 재수자 명단 싹 다 봅시다. 최근 현수를 이용해 약을 전달받았다는 지태를 잡으러 왔습니다. 김현수 씨 약 배달시킨 놈 도지태 잡으러 왔어. 도지태가 다 풀었는데 김현수 씨 혼자 입 닫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독박 쓰는 거지. 그간 이 똥통에 발 담그고 간 교도관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교도소장만 7번 바뀌었고 차장, 국장 그리고 당신 위에 있는 높으신 양반들까지 꽤 많은데 그 인간들이 깨끗할 것 같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지태는 어느 윗분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대체 어디까지 썩어 들어간 거야 이거? 현수 역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빈손으로는 못 돌아가겠는데 뭐 좀 꺼내봐. 형목에게 메모장을 전달하고 이럴 거면 진짜 방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현수를 부릅니다. 생각보다 입이 무겁네 김현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보라며 휴대폰을 건네는 지태. 현수 네가 어떻게 알았어? 택시 방금 찾아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찾아가라더라고. 아니 지난번에 애걸 벗고 부탁할 때는 씨알도 안 맥히더니. 이 정도면 진짜 찐사랑인 것 같은 지태는 휴대폰을 현수에게 선물로 줍니다. 증거로 사용하진 못하겠지만 녹취록을 들어본 수진. 너도 원래 그날 국화 만날 생각이었잖아. 아니야? 내가 경찰에 불면 너도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나 진짜 국화랑 안 잤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죠. 수진은 사건 당일 현수가 이동했던 경로의 CCTV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보시게요? 봐야죠. 당일 주유소에서 만났던 수상한 남성이 두 사람을 한강 공원까지 따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택배 회사를 찾아갔지만 남성은 이미 잘린 상태였습니다. 왜 관뒀어요? 그 인간 전자발찌 찬 걸 숨겼거든요. 중환이 택배기사 철호를 찾아간 사이 수진이 혼자 현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살인범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피고인은 당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론 부모님, 친구에게도 체포될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증거를 훼손했고 도주했으며 체포될 때까지 품에 살인 흉기를 품고 있었지만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의식이 없던 게 아닙니다. 제가 살인을 한 게 아닌데 죄의식이 왜 생겨요? 현수 씨 지금 증인 신문 중이에요. 이런 행동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믿잖아요. 흥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현수.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저 안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다고요. 저 홍국화 안 죽였어요. 상범은 더더욱 현수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살인범의 심중에 내재된 폭력성이죠. 할 말이 있으면 증인석에 앉으라는 제안을 하는 태희. 현수 씨 지금 흥분 상태예요. 이 상태로 증인석에 올랐다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그때는 진술할게요. 결국 증인석에 앉은 현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혈중 알코올 0.12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했을까요? 저는 쉬는 차라고 내리라고 말했는데 택시 등을 켜고 승객 앞에 정차하면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택시에 탄 승객이 홍국화 양이 아니라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한강공원까지 같이 갔을까요? 홍국화 양이라서 같이 간 거네요. 오늘 이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요.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생각은 안 했지만 행동은 달랐죠. 몇 시간 후에 홍국화 양과 잠자리를 했으니까. 강한 거절에도 그녀와 강제로 잠자리를 가졌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태희. 거부한 게 아니라 서로가 끌려서. 아니요. 혼자 사는 여자가 집으로 초대하고 약까지 줬으니 홍국화 양을 쉽게 받겠죠. 국화 양의 그 단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현수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와중에 택배기사 철호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듣는 중환.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나한테 담배꽁초 던진 거 말고는? 택시가 가자마자 따라가시던데. 따라간 게 아니라 갈 때가 돼서. 철호는 택배 일을 하면서 국화를 만난 적도 있었고 그녀의 집 위치를 알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그날 밤 국화와 현수를 따라갔었습니다. 불법 주거 침입에 강간, 동종의 전과범이 사건 당일 한강 고수부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 근데 여긴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한번 해보시게. 이유 불문 2초로 당신 법정에 증인 출석해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할 거야. 나 아니라고.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들어주진 않고 계속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시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서만 모르겠어요 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날 밤 신고하지 않고 도망갔는지 묻는 태희. 범인이라고 생각할까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릴까 봐서 걱정이 더 앞섰던 거네요.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서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해왔죠. 이것도 변호인의 조언입니까? 흥분한 상태로 불리한 진술만 이야기하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현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홍국화 씨를 살해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현수가 모르겠다는 진술하는 와중에 죽을 위기에 처한 중환. 형! 이 새끼 이거 살인 미수로 체포해. 빨리. 저기 일단 그거 좀 놓고 얘기합시다. 놓고. 때마침 등장한 형사 덕분에 죽지 않고 철호를 체포했고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서변 공판 어땠어요? 수진은 중환에게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았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중환은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수진과 현수를 달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피고인 신문으로 검찰이 새로 취득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국화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걸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던 현수에게 그건 단순히 사후 경련일 뿐이라고 달래보지만 이미 현수의 표정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야 그냥 훌훌 털어버려. 야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수진과 현수에겐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중환 역시 답이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며 세상이 현수를 매일같이 물어뜯는 와중에 두식이는 또 눈치 없이 현수를 괴롭힙니다. 30년 금방이다. 요새 누가 이런 똥폰을 쓰노? 안 걸라? 지태한테 받은 휴대폰을 두식이가 훔쳐갔습니다. 이게 네 거란 증거라도 있나? 네가 훔친 거잖아 이 개새끼. 이 새끼. 때라. 한 대도 못 때려보고 두식이한테 쥐어터진 현수는 점점 감옥에서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현수는 살기 위해 지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앉아라. 20살 때 처음으로 새긴 문신이다. 공부밖에 몰랐던 20대의 지태는 우연히 폭력 사건에 휘말렸고 지금의 현수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너처럼 발버둥 치고 심지어 자살도 시도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문득 깨달았지. 키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살아남으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현수에게 담배를 주며 선택의 기회를 주는 지태. 완전히 멘탈이 나간 중환을 찾아온 정아. 연락도 없이 와. 전화에 문자에 10통도 넘게 했는데 무슨... 신중한 변호사, 난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토피든 재판이든 가족이든. 중환이 정아의 응원에 멘탈을 잡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사이 현수는 지태와 손을 잡고 숨쉴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변한 현수는 재판장에서 하품하는 교양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 지금 너처럼 하품을 하거나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하는 싸가지 없는 태도. 응? 뭐가 되건 재판은 마이너스야. 중환은 증인석에 기종을 앉혔습니다. 섹스를 했습니까? 술 마시고 실수로 한번. 효정과 사귀던 중에 국화와 밤을 보냈지만 국화는 기종한테 강간당한 거라며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 새끼처럼. 곧바로 효정을 증인석에 앉힙니다. 국화한테 사과도 받고 싶었고 국화 집에 두고 간 물건들이 있어서 찾으러 가야기도 했고 겸사겸사. 근데 전화해도 전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씹고. 화가 좀 났겠네요. 아니요. 저 그때 엄기종이랑은 이미 헤어질 생각이었고 국화랑은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피해자와 다투고 절교했고 남자친구와 치정 관계까지. 살해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데 조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왜요? 범인도 아닌데. 효정과 기종을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한 중환. 폭언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도 법정 증인석에 이렇게 딱 앉으면 쉽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중환이 이렇게 노력하는 줄도 모르고 현수는 오로지 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연락이 되지 않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 현수의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진짜 안 죽인 거 맞아? 아니 안 죽였으면 안 죽였다고 말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해? 동생은 쫓겨나듯 전학을 다니고 엄마는 직장에서 잘렸고 어릴 때부터 살던 집마저 내놨다는 소식을 들은 현수. 너 때문에 지금 개망했다고! 너 때문에 지금 집 안꼴이 이게 뭐냐고 대체! 김현수의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용의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현 기자. 매일 잠도 안 자고 운동만 한 현수를 못 알아보고 또다시 시비를 거는 2시. 나이다이 뜨든가. 눈깔이 확 뽑아볼라. 그럼 해보든가. 자신 있으면 1시간 뒤에 보일러 실어온나. 이기든 지든 끝을 봐라. 그래야 뒤끝이 없다. 머리를 자르고 보일러실로 향하는 현수. 아 새끼 왜 처질까 존나 고민했는데 이래 만나네. 생각보다 미용에 재능이 있네. 얼굴빨인가? 니 오늘 뒤져도 내는 모른대. 허접쉐 컷. 그 사이 상범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철호를 풀어줬습니다. 이철호가 풀려나? 왜? 아니, 이철호 아직 보감찰 중이라 전자발찌 이동 기록 다 남아있거든. 바빠서 내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홍국화 집 근처에도 안 갔다고 하던데. 아니, 홍국화 집에 갈 때 위치 추적기를 꺼놨을 수도 있지. 걔가 무슨 병신이냐 이씨. 아 몰라. 팀장이 결정이니까 팀장님한테 따지든가. 현수 외에 다른 용의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범. 내일 증인 출석도 안 할 수 있겠네요. 증인 출석은 할 겁니다, 이 새끼. 다음날 다시 시작된 재판. 단정하니 좋네. 중환의 예상대로 철호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저기서 홍국화 양을 알아봤던 거야? 글쎄요. 기억에도 없는데요, 전. 2017년 8월 불법 주거 침입의 강간 살인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죠. 당시 피해자 집에서 습득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고요. 아니 글쎄, 상관없다니까요. 국화가 철호에게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 2사람을 따라다녔던 철호. 클레임이 있었던 여성 고객을 우연히 충전소에서 만났고 또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마주쳤다. 근데 또 그 여성이 그날 밤 죽었죠.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건 당일 전자발찌 위치 추적기가 1시간가량 꺼져 있었죠. 배터리가 다 된 거죠. 표정과 기종처럼 철호의 눈을 유심히 보던 중환. 피해자랑 자고 흉기까지 들고 있던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왜 알리바이를 증명합니까? 이번에도 큰 수확이 없었던 재판. 그 사이 현수는 지태의 도움으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정환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논파하기 시작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면 누구나 열 수 있고 구형이라 전기 충격기나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아도 열 수 있죠. 이 사진은 뭘까요? 테라스 뒷문에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했고요. 또 다른 흉기의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네요. 네,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칼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건가요? 네. 총 6자루가 한 세트지만 현수가 가지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자루의 칼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먹다 남은 과일은 있는데 칼은 사라지고 없죠. 국화의 손바닥에 있던 자상도 다시 살핀 정아. 혈흔에서 형광증백제와 포르말데이드가 상당량 검출됐는데 보통 휴지에서 발견되는 화학 성분입니다. 지혈 흔적이죠. 나이프 게임 중 난 상처라는 걸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식탁 테이블에서도 관련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현수의 손에 있던 상처가 국화를 찌르던 중에 난 상처라고 주장했던 검찰. 피해자의 자창을 보면 칼 나리 위쪽
칼 등이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저 자창을 보시면 범인이 칼을 쥐었을 때 칼날이 위로 가게 쥐고 찔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손이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범인의 손에 생긴 상처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손가락 부위 안쪽에 생기는 게 정상이죠. 확인 결과 현수의 상처는 유리의 베인 상처가 맞았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국가수 부검이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검찰 측 이의 있을까요? 자상의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배심원 여러분과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에게 글씨를 써보라고 시키는 중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13개의 자창을 분석한 겁니다. 저 자창의 유형을 보면 범행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죠. 어떤 특징이죠? 13개의 자창 중 8개가 1시 방향에서 7시 방향. 즉, 범인이 오른손잡이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김현수는 왼손잡이입니다. 피고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글도 왼손으로 쓰고 탁구도 왼손, 배드민턴도 왼손으로 치죠.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이건 사건을 담당한 국가수 부검의 소견서입니다. 범인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 국과수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공정성 따위 없이 현수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는 걸 공개했고 위기에 몰린 태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걸고 넘어집니다. 신중한 변호사하고는 특별한 사이신가요? 한때 부부였습니다. 그게 궁금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신중한 변호사를 위해서 이 일을 맡으신 거군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절대. 저 신중한 변호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그러면 왜 증인석에 서셨어요? 부검의의 소견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너무 유죄 추정에 집중했죠. 문제는 배심원들이 그 전문가의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같은 증거도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청취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안태희 검사님을 포함해서요. 원론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드디어 현수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현수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너 편한 대로 불러. 형,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은 제가 정말 안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죽인 거면요. 마지막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심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현수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기나긴 국화꽃 사건의 결말은 지금 바로 쿠팡 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실 수 있지만 혹시나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스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개누설이었습니다.